네, 잘 지내셨습니까? 또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한국적 다문화 상담, 네, 한국적 다문화 상담 이 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적 다문화 상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학기 계속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할 것 같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계속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업하는 교수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음,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네. 또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토론이 되어져야 되는데 토론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 문화의 심리적 이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인의 사회적 행동이나 의식 속에 내면화된 사회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문화적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지만이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문화와 다른 상대방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상담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요. 한국 문화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사회심리 및 정서체계를 살펴보면 체면, 눈치, 체면, 눈치, 한, 정, 무리주의, 수치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고요. 이것을 잘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의 다른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속에 비어있는 이런 문화 심리적인 특징 그리고 정서 체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작업은 한국적 상담을 위한 상담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이라고 했을 때 체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한국의 문화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체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몸의 바깥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내가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화 그러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면 문화는 우리 한국인의 그 정서 속에 굉장히 깊이 있게 사실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이 체면 문화를 잘 이해해야지만이 다른 문화권에 온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인간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의 내면 또는 자기가 관계되는 사실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나 외적인 명분을 높이려는 행동의 과정과 관련된 사회적 안면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안면입니다. 사회적 안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사회생활을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안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내 안에 어떤 모습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체면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내면과 행동의 일치성에 있어서의 명예와는 다른 의미로 활용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행동의 일치성에 있어서의 명예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회는 굉장히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안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안면,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귀족 문화 혹은 기사도 정신 이런 것이 깃들어져 있는 반면에 체면 문화는 뭐예요? 양반 문화죠. 정확하게 그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반 문화. 속에 어떤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 사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의 언행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예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명분을 과시하기 위해 행동하는 상황에 따른 표리부동, 거칠애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표리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속과 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칠해. 이렇게 닮아 거칠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그런 심성 속에 남아있는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사실 어른이 되면 돼서 아니 꼭 어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른 말로 하면 가오가 안 쓴다. 가오가 써야 되잖아요. 음, 어,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칠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칠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말로 오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칠어진 행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를 잘 이해해야지만 되니까 먼저는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 속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문화의 관계적 특징 중 하나인 체면은 단순한 행동적 특징이보다는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사회의 문화적 특징은 비록 사회적 구조와 생활 양식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쉽게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 사회는 분명히 여러분 서구에 그런 것들로 많이 바뀌어져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활 패턴 양식은 다 이미 서구화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전통적인 체면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홉스테드의 이론에 비추어 설명을 해보면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문화적 특징은 무엇보다도 전형적인 집합주의 문화와 불확실성 회피 문화의 산물, 이거 배웠죠 앞에서. 전형적인 집합주의 문화와 불확실성 회피 문화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집합주의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보다도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단체를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내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단체를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단체를 생각해야 돼요. 뭐 유명한 이야기죠. 네. 여러분들은 잘 안 그러시죠? 우리 시대 때 실제로 나 때는 확실히 그랬어요. 뭐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거죠. 자, 10명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자, 근데 앞에 사람이 짜장면 그러면 그 다음 다 뭡니까? 다? 네, 짜장면입니다. 앞에 사람이 우동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다 우동입니다. 앞에 사람이 짬뽕 그러면 다 뒷사람 뭡니까? 짬뽕입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우리 20대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네. 체면 문화에 아주 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체면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예들을 사실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를 할 때, 축의금을 낼 때 얼만큼은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체면, 이 체면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염두를 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속마음과 표면적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는 거죠. 속으로는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밖으로 낼 때 웃으면서 아이고 축하해 하면서 뭐 축의금이나 부족을 내는 이러한 것들. 내가 지금 짬뽕을 안 먹고 싶은데 내가 지금 짜장면을 안 먹고 싶고 짬뽕을 먹고 싶은데 앞에 사람이 짜장면을 시켰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시키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속마음과 표면적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것은 여러분, 이 체면 문화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어른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좀 여러분들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체면 문화에 또 나 때는 나 때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나 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데이트 비용은 누가 냅니까? 자, 내가 수업 시간에 질문해 봤어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누가 돈을 내느냐? 주로 이렇게 하면 대답이 정말 여러분 50대 5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50대 50이거나 혹은 돈 있는 사람이 내거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 때는요, 정말 나 때는 어땠느냐? 남자가 냅니다. 남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남자 체면에. 물론 이 인식이 좋다고 지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가 체면이 있지. 뭐 이런 거. 남자가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항상 여자를 길 안쪽에 세우는, 바깥쪽에 남자가 서는. 항상 뭐 하든 남자 체면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남자 체면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가 데이트할 때 그냥 반반 50대 50이에요. 자연스럽게 50대 50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남자든 여자든 돈 있는 사람이 내는, 그렇게 이제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죠.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주로 이제 남자 여자 다 대학 졸업해서 경제 활동을 하니까 82년생 김지영 그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사실. 나도 딸이 3명이나 있어서 우리 딸이 다 대학 졸업해갖고 직장 생활 하는데 뭐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저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합리적이고 맞는 것이죠. 어쨌거나 나 때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아주 강하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도 은연중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강도는 훨씬 더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체면 문화,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 문화 속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실 우리가 그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문화를 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체면을 세워주기를 원하고요. 나의 체면을 세워주기를 원하고요. 이런 게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뭐 우리의 체면 이런 걸 따지거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화권에서 오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체면 문화가 있어요. 예, 중국도 확실히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또 내가 유학생 사를 이렇게 해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중에도 체면이 있는 사람이 있고 체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일단은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체면 문화, 아주 뿌리 깊게 지금도 이런 체면 문화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체면해가는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적 가치관과 구조 속에서 형성된 가족주의에 기초한 집단주의 의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적 관계의 틀을 형성하고 조선시대의 유교는 효의 가르침이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교의 가장 기본적 윤리라고 하시는 오륜, 예, 부자 유치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5항목 중 3항목이 모두 가족 관계와 관한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주의가 원형이 된 이 집합주의에서 개인은 우리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명분을 중시하는 형식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명분을 중시하는 형식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뿌리 깊게 우리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주의였기 때문에, 또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의 생활투에 대한 이러한 규범은 이런 형식주의에 대한 단적인 예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외면적 채통에 대한 위반은 자기 자신만이 아닌 자신의 가문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수치심과 손상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비록 형식과 가식이라 할지라도 사회 속에서 용인되는 명분과 규범을 생명처럼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관은 집합주의의 문화적 특성만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강한 회피 성향을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한국인의 문화적 정서 속에는 자신의 집단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회피하려는 특징, 아까 말했잖아요. 짜장면 다 짜장면, 짬뽕 가면 다 짬뽕, 이런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저변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사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 그것은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 투표에도 그게 그대로 드러났죠. 그죠? 뭐 제가 말을 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자유주인, 부유별, 장유유서 등과 같이 엄격한 윤리와 구별, 서열 등을 정해놓고 관계적 틀을 형성하여 하며 각각의 식물에 맞는 행동양식과 구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형편에 따른 융통성은 최소화되며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 특징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 틀을 유지해야 체면이 손상당하지 않는다는 잠재적 의식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하겠습니다.